안녕하세요. GT플러스 성원준입니다. 케이스로 알아보는 모던 CDC 세미나 4주차 세션에 참여해주신 많은 분들께 감사드립니다. 4주간 진행됐었던 세미나의 마지막 세션입니다. 그동안 클릭 리플리케이트를 사용해서 데이터의 저장 환경을 온프레미스에서 클라우드로 전환을 하는 방법이나 아니면 정형 데이터 저장소에서 비정형 데이터 저장소로 복제하는 방법, 그리고 지난 3주차 세션에서는 이기종 DBMS 간의 데이터를 어떻게 전환할 수 있는지, 그 클릭 리플리케이트를 통해서 데이터를 전환하는 방법에 대해서 소개해 드렸습니다. 자, 오늘 마지막 세션에서는요, 클라우드를 사용 중이신 고객분들께서 비용이라든지 사용 환경에 대한 변화, 여러 가지 이유 등을 통해서 클라우드 프로바이더, 그러니까 클라우드 벤더를 변경하시려고 하는 분들도 계시기 때문에 이제 그런 경우에 클릭 리플리케이트를 사용하면 어떻게 클라우드 간의 데이터 전환이 가능한지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 소개를 해 드리려고 합니다. 자, 먼저 클릭 리플리케이트라고 하는 솔루션에 대해서 간단히 소개를 드리고요. 데모를 통해서 자세한 내용은 확인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기존에 진행했던 세션에 참여하셨던 분들은 이제 복습한다라고 생각을 하시고 들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먼저 클릭은 데이터의 시작과 끝을 모두 아우를 수 있는 다양한 솔루션을 제공하고 있는 데이터 전문 기업입니다. 원천 데이터 소스에서 데이터를 실시간으로 추출하고 또 데이터를 자동으로 가공해서 손쉽게 데이터 레이크나 데이터 웨어하우스를 만들고 또 필요한 데이터를 필요한 시점에 바로바로 사용할 수 있도록 카탈로깅을 하는 등의 데이터 통합과 관련된 모든 부분을 지원할 수 있는 데이터 인티그레이션 플랫폼 QDI라고 하는 플랫폼을 제공을 하고 있고요. 이렇게 잘 가공이 된 데이터를 유의미한 데이터로 활용해서 어떤 기업의 인사이트를 얻을 수 있도록 데이터 분석을 할 수 있는, 그러니까 클릭 센스와 같은 솔루션들로 구성된 데이터 분석 플랫폼도 제공을 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많은 데이터 관련 솔루션들 중에서 이번 세미나에서는 CDC 솔루션인 클릭 리플리케이트에 대해서 조금 더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CDC를 도입하기 위해서 고민 중이신 분들이 어떤 부분들을 가장 많이 고민하고 또 고려하고 계실까요? 제가 많은 분들하고는 아니지만 대화를 나눠본 분들의 얘기를 종합해 보면 크게 세 가지 정도로 정리가 되더라고요. 첫 번째는 우리가 사용 중인 또는 우리가 이제 타겟으로 사용해야 될 이런 데이터 소스에 대한 지원이 다 되는지, 그러니까 특정 벤더의 제품에만 국한되어 있는 그런 소스를 지원하는 게 아니라 다양한 데이터 소스에 대한 지원이 되는지, 또 클라우드로의 전환을 많이 고려하고 계시기 때문에 클라우드로의 복제에 대한 제약사항은 없는지, 이런 부분들을 많이 고민을 하고 계셨고요. 두 번째는 얼마나 빨리 원하는 데이터를 복제를 할 수 있는지, 즉 성능에 대한 부분. 그리고 세 번째는 얼마나 쉽게 사용하고 관리할 수 있는지, 이런 내용들을 많이 고민을 하고 계신다라고 정리를 해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혹시 지금 세션을 들으시는 분들 중에서 이런 고민을 가지고 계신 분들이 계시다고 하면 조금 더 관심을 가지고 세미나를 들어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앞에서 언급한 대로 클릭 리플리케이트는요, CDC 기반의 데이터 복제 솔루션입니다. 많이들 알고 계시겠지만 CDC는 체인지 데이터 캡처라고 해서 소스 데이터 시스템에서 변경이 발생하는 경우에 변경된 데이터를 캡처해서 지정한 타겟 데이터 시스템에다가 반영을 해주는 그런 기술입니다. 클릭 리플리케이트는 고성능으로 변경 데이터 복제가 가능하기 때문에 실시간으로 변동이 되는 원천 데이터를 타겟에다가 빠르게 반영을 할 수가 있고요. 이렇게 복제가 된 데이터를 다양하게 활용을 하실 수가 있습니다. 아무리 좋은 솔루션이라고 해도요,
사용하기가 어렵고 복잡하면은 도입을 해놓고도 사용률이 저조할 수밖에 없습니다. 그런데 이제 클릭 리플리케이트는 화면에 보시는 것처럼 어떤 복잡한 스크립팅이나 코딩을 하실 필요가 없고요. GUI 환경으로 모든 화면들이 구성이 되어 있기 때문에 마우스의 오퍼레이팅만으로도 모든 데이터 복제 프로세스를 진행을 하실 수가 있습니다. 태스크를 만들고 실행하고 처리하는 모든 과정들을 오직 마우스의 클릭만으로도 가능을 하시고요. 또한 태스크가 진행되는 동안에 어디까지 복제가 됐는지 진행 상황 이런 부분들에 대한 모니터링까지도 할 수 있도록 굉장히 심플한 메뉴와 화면으로 구성이 되어 있습니다. 또한 클릭 리플리케이트는 각종 데이터베이스는 물론이고요. CSV라든지 JSON 같은 파일 형태 그리고 다양한 클라우드 벤더 등의 데이터 소스를 폭넓게 지원을 하고 있기 때문에 현재 사용하고 계신 데이터 시스템의 종류에 크게 제한되지 않고 사용을 하실 수가 있고요. 단순히 1대1 복제가 아니라 N대1 혹은 N대 N 관계로 데이터를 복제하거나 통합하는데 굉장히 큰 도움을 드릴 수 있는 그런 솔루션입니다. 좀 더 세부적인 내용을 설명을 해드리면요. 클릭 리플리케이트는 에이전트 방식이 아니라 에이전트 리스 방식입니다. 그래서 소스와 타겟에다가 에이전트를 설치하는 방식이 아니고 제3의 하드웨어에다가 클릭 리플리케이트 서버를 구성을 해서 사용을 하게 됩니다. 그러니까 에이전트 방식인 경우에는 소스와 타겟 서버에다가 각각 에이전트를 설치를 해서 그 복제 프로세스를 진행하기 때문에 각각의 서버에 어쩔 수 없이 부하가 좀 발생할 수밖에 없는 그런 구조입니다. 그런데 클릭 리플리케이트 같은 경우에는 별도의 서버에서 처리를 하기 때문에 소스 서버의 로그를 읽어서 타겟으로 반영을 하는 그 부분에 있어서의 부하를 에이전트 방식에 비해서 최소화할 수 있는 그런 아키텍처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리고 복제하는 데이터를 클릭 리플리케이트 서버에 메모리에 올려서 처리를 하기 때문에 대용량 데이터를 복제를 하는데도 서버 리소스만 받쳐준다라고 하면 최적의 작업 성능으로 복제 작업을 처리를 하실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CDC 솔루션을 사용하다 보면은 복제가 잘 진행이 되고 있는지, 현재 어디까지 진행이 되고 있는지 이런 부분들을 확인하고자 하는 경우들이 많이 있습니다. 그런데 이제 그렇게 모니터링을 해야 되는 경우에 다른 솔루션들 같은 경우에는 모니터링을 할 수 있는 별도의 솔루션을 추가로 구입해서 이렇게 사용을 해야 되는 그런 제품들도 있는데요. 클릭 리플리케이트 같은 경우에는 복제를 위한 태스크 구성이라든지 태스크가 처리가 되는 진행 상황 그리고 서버 리소스 이런 부분들에 대한 모니터링까지 하나의 솔루션에서 그러니까 리플리케이트 자체적으로 모두 처리를 할 수 있도록 제공이 되는 그런 올인원 솔루션이라고 생각을 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리고 데이터가 변경이 된 부분에 대해서는 소스 서버에 쿼리를 날려서 반영을 하는 게 아니라 트랜잭션 로그를 기반으로 해서 변경된 데이터만 로그에서 캡처한 후에 반영을 하는 그런 아키텍처로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대용량 데이터를 복제할 때 가장 중요한 부분 중에 하나가 아마 성능이 되지 않을까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클릭 리플리케이트는 병렬 태스크 처리를 지원을 하고 있기 때문에 데이터 사이즈나 업무 단위, 테이블 개수 이런 부분들을 기준으로 해서 복제할 소스 테이블들을 잘 분산해서 태스크를 구성을 하신다라고 하면 복제할 데이터들을 병렬로 처리를 하실 수가 있기 때문에 좀 더 빠르게 최적의 성능으로 대용량 데이터들을 복제를 하실 수가 있겠고요. 이런 병렬 태스크 처리는 대용량인 경우에는 당연히 도움이 될 거고요. 그렇지 않은 경우라고 해도 복제할 원천 데이터 소스의 종류가 다양한 경우에도요. 이제 화면에 보시는 것처럼 태스크를
구분해서 생성을 하고 관리를 한다라고 하면 뭐 n-대 1의 복제라든지 n-대 n의 복제와 같이 다양한 원천 소스를 원하시는 타겟에다가 빠른 성능으로 복제를 해서 넘기실 수가 있습니다. 뿐만 아니라 태스크를 그냥 계속 실시간으로 그 실행을 시켜 놓는 게 아니라 스케줄을 통해서 관리할 수 있도록 스케줄링 기능도 제공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서버 리소스를 고려해서 서버 리소스는 어쨌거나 좀 한정되어 있다 보니까 태스크가 많이 몰리는 시간에는 꼭 필요한 태스크를 우선순위를 정해서 먼저 실행이 되게 한다든지 좀 유휴 시간에 좀 더 많은 태스크를 실행을 한다든지 하는 이런 태스크 스케줄을 지정을 해서 사용함으로써 서버 리소스를 고려한 그런 태스크 처리도 가능합니다. 그래서 CDC 솔루션에 대해서는 오늘 지금 세미나에 참석하신 분들은 어느 정도 잘 알고 계실 거라고 생각을 하고 있기 때문에 그렇게 간단히 리플리케이트에 대한 소개를 마치고요. 이제 여러 가지 케이스들에 대해서 데모를 통해서 리플리케이트를 어떻게 활용하는지 이런 부분들을 확인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오늘 웨비나의 케이스는 앞에서 말씀을 드린 것처럼 클라우드 프로바이더를 전환을 하는 데모를 통해서 클릭 리플리케이트를 어떻게 활용할 수 있는지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 확인을 해 보려고 합니다. 자, 오늘 데모에서 사용할 데이터 시스템을 간단히 설명을 드리면요. 자, 소스 데이터 시스템은 구글 클라우드의 MySQL을 사용해서 AWS의 MySQL로 데이터를 복제를 해볼 예정입니다. 자, 그래서 소스와 타겟 모두 클라우드를 사용하기 때문에 클라우드를 사용하기 위한 일반적인 어떤 이제 환경 설정들, 네트워크라든지 보안, 권한, 이런 일반적인 환경 설정들은 이제 각 클라우드 프로바이더에서 제공을 하는 또 설정을 해줘야 되는 그런 정책에 맞춰서 설정을 해주시면 되고요. 이제 복제를 하기 위해서 접속할 이제 데이터베이스인 MySQL에 대한 이제 설정 부분들을 좀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MySQL을 소스로 사용하실 때 설정하셔야 되는 부분을 간단히 말씀을 드리면요. MySQL에서는 바이너리 로그, 그러니까 빈 로그 관련된 설정들이 좀 필요합니다. 그래서 바이너리 로그를 사용할 수 있도록 이제 빈 로그를 on으로 변경을 해주셔야 되고요. 그 다음에 이제 포맷은 스테이트먼트나 믹스드로 설정이 되어 있으면 소스로 사용하실 수가 없기 때문에 이제 빈 로그 포맷은 반드시 로우 포맷으로 변경을 해주셔야 됩니다. 그리고 이제 로우 이미지는 이제 풀로 설정을 해주셔야 MySQL을 소스 데이터 시스템으로 사용을 하실 수가 있습니다. 자, 온프레미스의 MySQL이라고 하면 my.comp라고 하는 컴피그 파일에서 이런 부분들을 수정을 해주시면 될 텐데 이제 클라우드 같은 경우에는 프로바이더들마다 설정하는 이제 방식이 조금 다르게 제공이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들 확인하셔서 해당 파라미터들을 변경을 해주시면 될 것 같고요. 자, 타겟으로 사용할 AWS의 MySQL은 타겟은 특별히 설정해 주실 필요는 없습니다. 그래서 그대로 그냥 클라우드에 변경하실 타겟 MySQL만 설치가 되어 있으시면 되고요. 이제 클릭 리플리케이트 서버에도 설정을 해 주셔야 되는 부분들이 좀 필요한데 클릭 리플리케이트는 앞에서 소개드린 것처럼 에이전트 방식이 아니라 에이전트 리스 방식이기 때문에 클릭 리플리케이트 서버에서 소스와 타겟의 MySQL하고 통신을 할 수 있도록 이제 ODBC 드라이버를 설치를 해 주셔야 됩니다. 그래서 이 ODBC 드라이버를 가지고 소스에 있는 GCP MySQL과 AWS의 MySQL 이렇게 소스와 타겟을 각각 통신을 해서 데이터 복제를 진행을 하게 됩니다. 자, 그러면 이제 데모를 통해서 클라우드 간의 데이터 복제를 어떻게 하는지 다시 한번 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클릭 리플리케이트를 설치하는 방법은 굉장히 간단합니다. GT 플러스 유튜브 채널에 오시면 쉽게 따라 하실 수 있는 영상들이 업로드 되어 있으니까 참고하시면 좋을 것 같고요. 오늘은 바로 클릭 리플리케이트를 실행을 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윈도우 시작 프로그램에서 클릭 리플리케이트 콘솔이라고 하는 메뉴를 클릭해 주시면 클릭 리플리케이트 콘솔에 접속을 하실 수가 있고요. 크롬에 주소를 입력하시고 직접 접속하시는 방법도 있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리플리케이트에 접속해서 보시면 굉장히 심플한 UI로 구성이 되어 있는 것을 확인을 하실 수가 있는데요. UI는 굉장히 심플하게 구성이 되어 있지만 이 안에 굉장히 다양한 기능들이 제공을 되고 있으니까요. 기회가 되시면 이런 다양한 기능들도 한번 경험을 해보시는 것도 좋을 것 같습니다. 자, 클릭 리플리케이트를 사용하기 위해서 가장 먼저 하셔야 되는 작업은 이제 소스와 타겟을 등록하는 작업입니다. 자, 클릭 리플리케이트에서는 엔드포인트라고 하는 이름으로 관리를 하게 되고요. 자, 소스와 타겟 엔드포인트를 생성해서 사용하시면 됩니다. 자, 상단에 있는 매니지 엔드 커넥션이라고 하는 메뉴를 클릭해서 보시면 이제 기존에 생성이 되어 있는 엔드포인트 정보도 확인하실 수가 있고요. 새로운 엔드포인트도 생성을 하실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새로운 소스 엔드포인트를 한번 생성을 해 볼 텐데요. 오늘은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소스 엔드포인트를 GCP의 MySQL 서버를 사용한다라고 말씀을 드렸죠. 그래서 이름을 GCP MySQL의 소스라고 지정을 해 볼 거고요. 롤은 이제 소스 엔드포인트냐 타겟 엔드포인트냐를 지정해주는 역할을 합니다. 그리고 타입에 보시면 이렇게 MySQL이라고 하는 타입이 있기 때문에 구글 클라우드 포 SQL, MySQL을 사용하셔도 되고 MySQL 커넥터를 사용을 하셔도 됩니다. 자, 그래서 이제 MySQL 커넥터를 저는 선택을 해 봤고요. 그리고 이제 MySQL에 접속하기 위해서, 그러니까 GCP의 MySQL 접속하기 위해서 서버 정보를 입력을 하는 메뉴에 서버 정보를 입력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IP를 입력을 하고요. 유저와 패스워드를 입력한 다음에 테스트 커넥션을 해보게 되면 테스트가 성공을 했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저장을 해주고요. 그 다음에는 이제 타겟 엔드포인트를 생성을 해봐야 될 텐데요. 타겟 엔드포인트는 AWS의 MySQL이라고 말씀을 드렸죠. 그래서 이름을 AWS의 MySQL이고 타겟이라고 지정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이번에는 롤이 소스가 아니라 타겟이 되어야 할 거고요. 자, 타입도 MySQL을 이렇게 검색해 보시면 AWS 같은 경우에는 클라우드용 MySQL 커넥터를 별도로 제공을 하고 있지 않기 때문에 MySQL, 일반 MySQL 커넥터를 사용해서 연결을 하시면 됩니다. 마찬가지로 지금 타입을 선택했더니 해당 타입에 연결할 수 있는 연결 정보를 입력하라라고 하는 메뉴가 나타납니다. 그래서 AWS MySQL에 연결하기 위해서 제가 사전에 생성해 놓은 엔드포인트 정보를 입력을 하고요. 마찬가지로 계정 정보와 패스워드를 입력한 다음에 이제 타겟에 복제할 데이터베이스를 선택을 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브라우즈를 해서 보시면 이제 몇 개의 이제 데이터베이스를 확인하실 수가 있는데요. 제가 이번에 사용할 데이터베이스는 이 GT 플러스라고 하는 데이터베이스를 사용해서 복제를 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데이터베이스까지 선택을 했고요. 자, 테스트 커넥션을 해보게 되면 성공을 했습니다. 자, 저장을 하고 엔드포인트 창을 닫아 보겠습니다. 자, 이렇게 소스와 타겟 엔드포인트가 생성이 됐기 때문에 이제는 태스크를 생성해서 복제 작업을 진행을 하시면 됩니다. 그래서 태스크를 진행하기 전에 오늘 사용할 GCP MySQL의 데이터가 어떻게 들어가 있는지를 한번 살펴볼 텐데요. 자, SQL 툴에 가서 한번 살펴보게 되면 GCP MySQL에 제가 지금 접속을 해 놓은 상태입니다. 그래서 GT 플러스라고 하는 데이터베이스에 지금
총 12개의 테이블이 들어가 있는 것을 확인하실 수가 있고요. 데이터가 이렇게 들어가 있는 부분들을 확인을 하실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 12개의 테이블을 가지고 이제 AWS에 MySQL에다가 데이터를 복제를 하게 될 건데요. 보시면 AWS MySQL에는 GT+라고 하는 데이터베이스, 아까 저희가 선택했던 데이터베이스는 조회가 되는데 어떤 테이블도 아직 생성되어 있지 않은 상태입니다. 이 상태에서 이제 태스크를 생성해서 복제 작업을 진행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New 태스크를 선택을 해서 태스크를 생성을 하게 되고요. 태스크 이름을 GCP2 AWS라고 지정을 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이제 태스크를 생성하실 때 보시면 이제 여러 가지 옵션들을 선택을 하실 수가 있는데 복제 방향이라든지 단방향, 양방향 혹은 초기 적재와 CDC를 초기 적재만 하고 끝낼 것인지 아니면 이제 CDC까지 하나의 태스크에서 진행할 것인지 이런 부분들을 선택을 하실 수가 있습니다. 오늘은 이제 기본 옵션으로 해서 태스크를 생성을 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렇게 태스크가 생성이 되면 다음에 해주셔야 되는 작업이 이 태스크에 어떤 소스와 어떤 타겟 엔드포인트를 사용할 것인지를 지정을 해주셔야 되는 부분이 필요합니다. 그래서 이제 좌측에 보시면 저희가 미리 생성해 놓은 엔드포인트들이 확인이 되실 텐데요. 이렇게 화살표를 클릭하셔가지고 소스나 타겟에다가 지정하실 수도 있고 아니면 직접 이렇게 드래그해서 위치에다가 가져다 놓으실 수도 있습니다. 그러면 GCP MySQL이 소스, AW MySQL이 타겟으로 돼서 지정이 된 부분을 확인하실 수가 있고요. 자, 이제는 어떤 테이블들을 복제할 것인지 대상 테이블을 선택을 해 주셔야 됩니다. 상단에 보시면 이제 테이블 셀렉션이라고 하는 메뉴가 보이실 거고요. 이 테이블 셀렉션 메뉴를 클릭하시게 되면 이제 테이블을 선택할 수 있는 메뉴로 들어가실 수가 있습니다. 네, 그래서 이렇게 테이블 선택할 수 있는 메뉴에 들어오시게 되면 이제 스키마는 아까 GT+라고 하는 데이터베이스에 테이블들이 있었기 때문에 GT+로 선택을 하고요. 테이블을 조회해 보면 아까 SQL 툴에서 보셨던 12개의 테이블을 확인하실 수가 있습니다. 여기서 원하시는 테이블을 하나하나 선택해서 복제 대상으로 선택하실 수도 있고요. 전체 테이블들을 이렇게 한꺼번에 선택해서 사용하실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전체 테이블을 선택하시고 OK 버튼을 눌러서 전체 테이블을 선택을 했고요. 이제는 실행 버튼을 눌러서 데이터를 복제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태스크를 실행을 하게 되면 태스크가 실행이 되면서 아까 타겟에 없었던 테이블을 생성하면서 데이터를 복제를 해주게 되는데요. 자, 보시는 것처럼 여기가 이제 태스크가 실행이 되는 부분을 모니터링 할 수 있는 모니터링 메뉴 부분입니다. 그래서 앞에서 소개해드린 것처럼 클릭 리플리케이트 같은 경우에는 태스크를 처리하는 부분과 진행 상황을 모니터링 할 수 있는 모니터링 메뉴가 하나의 솔루션에 올인원 되어 있는 제품이다라고 말씀을 드렸고요. 지금 이제 확인해 보게 되면 아까 큐에 있었던 내용들이 로딩이 되면서 12개의 테이블이 전부 컴플리트 됐다라는 것을 확인하실 수가 있습니다. 자, 그러면 이제 리플리케이트에서는 12개의 테이블이 다 복제가 됐다라고 로그를 남겼고요. 실제로 AWS의 MySQL에 데이터가 복제가 됐는지를 확인을 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아까는 이 GT 플러스 데이터베이스에 아무런 테이블이 없었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새로 고침을 해보게 되면 밑에 보시는 GCP와 동일한 테이블이 생성이 된 것을 확인하실 수가 있고요. 데이터도 확인해 보시면 동일하게 들어와 있는 것을 복제가 된 것을 확인을 하실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지금 보시면 클릭 리플리케이트를 사용하시면 클라우드에서 다른 클라우드로 이렇게 복제하는 방법이
복잡하거나 어렵지 않고요. 그냥 마우스 몇 번만 클릭하시면 바로 타 벤더의 클라우드로 데이터를 전환을 하실 수가 있는 부분을 확인을 하실 수가 있습니다. 오늘 세션이 저희가 이제 4주 세미나를 진행하는 과정 중에서 마지막 세션이라서 그동안 진행했던 세션들의 내용을 좀 정리하는 그런 차원에서 한 가지 케이스를 좀 더 보여드리려고 하는데요. 저희가 1주차 세션의 주제가 온프레미스에서 클라우드로 데이터를 복제를 하는 그런 주제를 가지고 진행을 했었습니다. 그런데 이제 타겟 클라우드에, 그러니까 타겟 쪽에 클라우드에 보면은 DBMS가 없었어요. 그러니까 뭐 빅쿼리나 스노우플레이크 그리고 이제 AWS의 S3 이렇게 세 가지 타겟을 가지고 이제 온프레미스에 있는 데이터를 복제하는 부분들을 보여드렸었는데 이번에는 온프레미스의 DBMS 데이터를 이기종 클라우드 DBMS로 복제를 하고요. 이것을 다시 다른 클라우드의 DBMS로 복제하는 방법을 한번 보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다시 좀 정리를 해서 말씀을 드리면요. 첫 번째 소스는 온프레미스의 오라클을 사용해서 GCP의 MySQL, 그러니까 이기종 DB이면서 온프레미스 환경에 있는 DB를 이제 클라우드로 복제하는 부분을 하나 보여드릴 거고요. 그러면서 이 GCP MySQL이 타겟으로 사용이 됐었던 이 GCP MySQL을 소스로 삼아서 AWS의 MySQL로 복제하는 그런 방법을 보여드리려고 하는 겁니다. 자, 그러면 이제 다시 소스와 타겟으로 사용할 엔드포인트들을 좀 생성을 하셔야 되겠죠. 자, New Endpoint Connection을 클릭하셔가지고요. 소스는 기존에 생성해 놓은 오라클 소스 엔드포인트를 이제 그대로 사용할 예정이고요. 아까는 이 GCP MySQL을 소스로 사용을 했었기 때문에 이번에는 타겟으로 오라클 데이터를 복제할 타겟 GCP MySQL 엔드포인트를 하나 생성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New Endpoint Connection을 클릭해 가지고요. GCP의 MySQL인데 이번에는 소스가 아니라 타겟으로 사용을 해볼 거고요. 롤도 마찬가지로 타겟으로 선택을 하고 커넥션 타입도 MySQL로 지정을 해 보겠습니다. 그리고 이제 서버 정보는 아까와 동일하게 GCP MySQL에 접속할 수 있는 서버 주소와 유저 정보를 입력을 하고요. 자, 데이터베이스, 타겟 데이터베이스를 선택을 해줘야 되는데요. 이번에는 GT 플러스가 아니라 클릭 GT 플러스라고 하는 다른 데이터베이스를 선택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OK를 누르고 이제 테스트 커넥션을 해보면 네, 성공을 했네요. 그래서 저장을 하고 창을 닫겠습니다. 그럼 이제 오라클에서 GCP MySQL로 데이터를 먼저 1차적으로 복제를 돼야 되기 때문에 태스크를 하나 새로 만들어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new 태스크를 생성을 하고요. 이번에 태스크 이름은 오라클 to GCP로 지정을 하고 옵션은 그냥 기본 그대로 해서 생성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이제 태스크에 소스와 타겟 엔드포인트를 지정을 해 주셔야 되겠죠. 그래서 소스에는 오라클을 사용을 할 거고요. 타겟은 GCP MySQL의 타겟을 이렇게 지정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테이블을 선택을 할 텐데요. 자, 오라클에서 이번에 사용할 스키마는 SZUser라고 하는 스키마를 사용해서 이 스키마에 있는 테이블들을 복제를 할 예정입니다. 그래서 총 15개의 테이블로 구성이 되어 있는 스키마고요. 그래서 15개 테이블을 모두 선택한 다음에 태스크를 실행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보시는 것처럼 큐에 쌓여있던 데이터들이 로딩 과정을 거쳐서 컴플리트
되는 것을 이제 확인을 하실 수가 있고요. 총 15개의 테이블이 모두 복제가 되었다라고 모니터링 상에서 확인을 하실 수가 있습니다. 그러면 SQL 툴에 가서 한번 확인을 해보게 되면은요. 이거는 이제 GT 플러스 데이터베이스고 클릭 GT 플러스라고 하는 이 데이터베이스에 가서 보시면 지금 복제한 15개의 테이블이 복제가 된 것을 확인을 하실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 클릭 GT 플러스에 복제가 된 이 데이터를 이번에는 소스를 삼아서 이 AWS MySQL에 이 GT 플러스라고 하는 데이터베이스에다가 다시 복제를 하려고 하는 겁니다. 지금 이제 비어있는 데이터베이스죠. 그래서 여기에다가 이제 복제를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다시 엔드포인트를 좀 생성을 해줘야 되겠죠. 자, 이번에는 소스는 GCP MySQL이 될 거고요. 타겟이 AWS의 MySQL인데 소스는 아까 생성했던 이 GCP MySQL 소스를 그대로 사용을 할 거고요. 타겟을 한번 변경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왜냐하면 이제 타겟이 되는 데이터베이스를 변경해 줘야 되기 때문에 이 부분만 한번 새로 생성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서버 주소만 제가 복사를 해 놓고요. 자, new endpoint를 해서 AWS의 MySQL이고요. 이거는 이제 타겟으로 사용을 할 건데 동일한 이름이 있으니까 target2라고 해서 지정을 해 보겠습니다. 롤은 타겟이고요. 타입은 MySQL. 그리고 서버는 아까 제가 사용했었던 AWS의 엔드포인트를 지정을 해주고요. 어드민에 데이터베이스를 선택해보면 GT 플러스가 아니라 클릭 GT 플러스를 선택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테스트 커넥션을 해보면 성공을 하네요. 자, 저장하고 엔드포인트 창을 닫겠습니다. 이제는 소스를 GCP MySQL로 해서 AWS MySQL로 복제하는 태스크를 새롭게 하나 생성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GCP to AWS 2라고 해서 기본 옵션으로 해서 태스크를 한번 생성을 해 볼 거고요. 자, GCP MySQL 소스 엔드포인트로 사용을 하고요. AWS의 MySQL 타겟 2라고 조금 전에 만들어 놓은 타겟 엔드포인트를 이렇게 지정을 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이제 테이블을 선택을 할 텐데요. 제일 처음에 저희가 GCP에서 사용했던 스키마는 GT 플러스였습니다. 12개의 테이블이 들어있었던 데이터베이스였고요. 이번에는 오라클에서 아까 GCP에다 복제를 했던 클릭 GT 플러스라고 하는 이제 스키마를 대상으로 소스를 사용을 할 거기 때문에 이렇게 선택을 해주면 12개가 아니라 총 15개의 테이블을 확인을 하실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모두 add를 해서 복회를 했고요. 이렇게 해서 데이터를 복제하겠다라고 태스크 실행 버튼을 눌러주시게 되면 데이터가 복제가 되겠죠. 자, 보시는 것처럼 이제 큐에 쌓여 있던 데이터들이 로딩 과정을 거쳐서 컴플리트 되는 것을 이제 확인을 하실 수가 있습니다. 그럼 이렇게 15개의 테이블이 모두 완료가 되었다라고 하는 메시지를 확인하실 수가 있고요. 실제로 SQL 툴에 가서 GT 플러스가 아니라 클릭 GT 플러스의 데이터가 들어왔는지 새로 고침을 해서 확인을 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러면 이제 클릭 GT 플러스라고 하는 데이터베이스에 아까 보신 거하고 동일하게 데이터가 들어와 있는 부분을 이제 확인을 하실 수가 있습니다. 자, 이렇게 보시면 이제 온프레미스 오라클에 있었던 데이터가 GCP MySQL로 이기종 변환이 되면서 이제 클라우드로 복제가 됐었고요. 그 데이터가 GCP를 거쳐서 AWS의 MySQL까지 전환이 되는 이런 부분들을 한번 확인을 해 봤습니다. 이 상태에서 제가
하나의 변경을 더 해볼 텐데요. 지금 보시면 태스크를 한번 이렇게 보시면 저희가 앞에서 만들었던 태스크들이 모두 지금 실행 중입니다. 태스크는 실행을 시키고 나서 이제 스톱을 하시지 않으면 계속 실행되면서 이제 변경되는 CDC에 대해서 이제 타겟에 반영을 해주기 때문에 이제 실행 중인 상태로 동작을 하게 되는데요. 이 상태에서 제가 소스인 오라클의 데이터를 변경했을 때 GCP와 AWS에 각각 어떻게 반영이 되는지를 한번 보여드리려고 사실은 이 케이스를 준비를 했습니다. 그래서 오라클에 제가 데이터를 한번 변경을 해볼 텐데요. 아까 있었던 오라클의 데이터를 이렇게 확인해서 열어보시면 자, 오라클 테이블 중에 제가 member ATTR이라고 하는 이 테이블의 데이터를 한번 변경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총 30건이 들어있는 테이블이고요. 여기서 제가 데이터를 제일 마지막에 있는 데이터를 78과 79라고 하는 78로 되어 있던 데이터를 79로 변경을 했고요. 여기에 이제 한 건의 데이터를 더 추가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이러한 데이터를 추가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이제 한 건의 업데이트와 한 건의 인서트, 그러니까 두 건의 변경 작업이 발생이 된 거고요. 제가 오라클에서 커밋을 하게 되면 오라클에서는 커밋이 성공돼서 두 건의 변경이 발생을 했습니다. 그러면 이게 클릭 리플리케이트에서는 어떻게 처리가 됐는지를 한번 살펴봐야 되겠죠. 그래서 오라클에서 GCP로 갔었던 태스크를 한번 열어서 확인해 보시면 체인지 프로세싱이라고 하는 탭이 변경된 CDC에 대한 모니터링 화면이기 때문에 열어서 보게 되면 자, 멤버 ATTR이라고 하는 테이블에 인서트 한 건과 업데이트 한 건이 발생해서 토탈 두 건이 반영이 됐다라고 하는 로고를 확인할 수가 있고요. 그러면 오라클에 반영이 된 게 GCP를 거쳐서 AWS에도 반영이 됐는지를 한번 확인을 해봐야 되겠죠. 그래서 조금 전에 만들었던 이 태스크에서 마찬가지로 체인지 프로세싱 탭에 와서 보게 되면 인서트 한 건과 업데이트 한 건이 발생이 돼서 총 두 건의 반영이 발생했다라는 것을 확인을 하실 수가 있습니다. 그러면 진짜로 오라클 데이터가 GCP와 AWS에 모두 반영이 되었는지를 한번 확인을 해봐야 되겠죠. 그래서 GCP를 거쳐서 마지막 타겟이었던 AWS를 먼저 확인해 보게 되면 자, 7, 8로 마지막 데이터가 들어가 있었던 데이터가요. 새로 고침을 해보게 되면 제가 변경한 것처럼 오라클에 변경한 것처럼 7, 8로 되어 있던 데이터는 7, 9로 업데이트가 됐고요. 마지막에 제가 추가한 데이터까지 인서트가 된 것을 확인하실 수가 있습니다. 그러면 GCP에도 당연히 들어왔겠지만 확인을 해봐야 되겠죠. 그래서 GCP의 멤버 ATTR에 와서 새로 고침을 하고 데이터를 보게 되면 동일하게 데이터가 업데이트가 됐고 인서트가 된 것을 확인하실 수가 있습니다. 이렇게 이제 클릭 리플리케이트는 복제 대상이 뭐 온프레미스냐 아니면 클라우드냐 그리고 이제 소스와 타겟의 구조가 뭐 1대1 관계인지 뭐 1대 n 관계인지 혹은 뭐 n 대1 관계인지 이제 이런 여부에 관계없이 그냥 굉장히 쉽게 데이터 복제 CDC를 처리하실 수 있는 그런 솔루션입니다. 그리고 태스크를 어떻게 설계하는지에 따라서 성능이라든지 굉장히 다양한 복제 환경을 구성해서 사용하실 수 있는 그런 굉장히 매력적인 솔루션이라고 말씀을 드릴 수가 있을 것 같습니다. 4주에 걸친 CDC 세미나를 통해서 클릭 리플리케이트에 대한 간단한 소개는 좀 드린 것 같은데요. 어떻게 좀 이해가 되셨나요? 클릭 리플리케이트라고 하는 솔루션이 어떻게 데이터를 복제하고 CDC를 처리하는구나. 이런 부분들에 대한 간단한 어떤 개념, 이해가 되는 그런 세미나 시간이
되셨으면은 저는 굉장히 만족을 하고요. 어, 다만 이제 조금 아쉬운 거는 이제 시간이 제한되어 있다 보니까 클릭 리플리케이트의 뭐 다양하고 파워풀한 기능들을 자세하게는 못 보여드린 것 같아서 이제 그 부분이 저는 조금 아쉽긴 합니다. 다음 기회에 조금 더 좋은 내용으로 찾아뵐 수 있었으면 좋겠고요. 클릭 리플리케이트에 대한 내용들은 GT 플러스 유튜브 채널에 오시면 이제 다양한 동영상들이 업로드 되어 있으니까 이제 그런 부분들 GT 플러스 유튜브 구독하셔서 좋은 정보들을 이제 얻어 가셨으면 좋겠습니다. 오늘 처음으로 세미나에 참석해 주신 분들이나 4주 동안 계속해서 참여해 주고 계신 분들도 계신데 CDC 세미나에 참석해 주신 모든 분들께 감사드리고요. 코로나 상황이 조금 더 좋아지면 이렇게 온라인이 아니라 오프라인에서 찾아뵙고 조금 더 좋은 정보들을 알려드리는, 전해드리는 그런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지금까지 GT 플러스 성원준이었습니다. 감사합니다.